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어폰 좀 빼고 잘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뭘 위치 관계라고 그러지? 위치 관계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었었죠.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네, 그거예요.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치 관계는 이런 겁니다. 교점이 몇 개 있느냐. 원하고 직선이 교점이 몇 개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있다고 해봐요. 직선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교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얘를 더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되고, 자, 좀 넓게 가도,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교점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 이동을 시키면 교점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를 더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해서 교점이 있다가 하나 있다가 또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추측해 봤을 때는 교점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거나 한 개 있거나 없거나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추측이 참인데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직선을 옮겨봤더니 또는 원을 옮겨봤더니 교점이 두 개 있거나 하나 있거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수학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소리예요. 결국 무엇을 사용한다? 반지를. 뭐 그것도 좋은 방식인데 수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위치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식이 필요합니다. 보죠.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삼각 열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죠. 원이 픽스가 되어 있고 직선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없다, 하나 있다, 두 개 있다. 자, 생각에 의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치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애는 원과 직선인데 1번식, 2번식이죠. 첫 번째 식은 원의 방정식이고요.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어진 식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 m, y절편이 n 이런 직선입니다. 여기에서 2번 동그라미 식을 1번 동그라미에 대입한대요. 대입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은 연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식과 같이 y가 없어지면서 x에 대한 식만 남고요.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3번 동그라미 식이 나옵니다. 3번 동그라미 식을 어떻게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자 라는 건데 x제곱 앞에 개수가 m제곱 플러스 1이죠. 쟤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립을 하면 무조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x값을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별식 적용해 볼까요? 판별식이 d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가 x,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지는 거고 얘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석한다? 얘랑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 3번 동그라미식의 x, 실수해가 한 개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갔을 때 원과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정확하게 하나만 나온다 라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한다. 자, 마지막 d가 0보다 작으면은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라는 소리고 따라서 위로 올라갔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소리여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추측을 해갖고 식을 가지고 와서 명확하게 판별식의 부호를 판단해서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올라갈까요? 자, 교점의 개수랑 뭐랑 같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다. 얘는 전에도 했었습니다.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룰 때도 했었어요. 그냥 무엇만 바꿨다? 주어진 식만 바뀌었다.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뿐이다.
자, 아래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면 갑자기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오느냐? 연립을 해서 3번 동그라미 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판별식의 부호가 정확하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위치관계도 정확하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이해했으면 충분한 것 같고 옆에 좋은 말씀 있나? 자, 현대 추상 미술의 아버지로 칸딘스키. 자, 미술 시간에 칸딘스키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 뭐 누가 소리 냈나? 어? 아니 마스크 좀 쓰라니까. 마스크 쓰라니까. 지금 녹화해서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앞에서 두 번째 자리 누가 마스크 안 쓰는 거? 에? 아니. 자, 아니까지밖에 못하겠네. 자, 평가 기준이 합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하시고 우리가 이제 결론 알고 있죠. 위치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파악하면 돼요? 아, 물론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은 나중에 그려서 확인하는 거고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대입한대요. 연립을 해서 정리해서 무엇을 만든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얘가 나오는데 판별식의 값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부호죠. 부호가 어떻게 나온다? 0보다 크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소리고 직선과 원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그려보는 거죠.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포함된 그 식으로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의 반지름의 길이를 파악해서 이렇게 원을 잘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에서 이거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원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위치관계를 지금 파악할 때는 여기서 연립을 해서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나타내는 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뭐가 나오지 않나 이게? 아직 안 나오네요. 자, 문제 1번 똑같죠?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원이 있는데 직선이 있대요. 직선은 k 값에 따라서 직선의 그 위치가 달라지겠죠? 서로 다른 두 점,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k 값의 범위를 정하여야 돼. 범위라고 하는 것은 부등호가 포함된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 판별식을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y를 여기 대입하는 거죠. 연립을 해서 어떻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네.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쓰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k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 과정은 사실 상당히 쉽고요. 어떻게 푸는지 구조화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풀이 첫 번째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풀이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 상당히 특수한 도형이어서 저 풀이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원은 상당히 특수한 그런 도형이고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이 풀이 이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직선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원을 통과하면서 지나가야 두 개의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얘를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반지름의 길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원이 있으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겠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직선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이 두 개의 길이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 r은 얘죠. 이거 r이에요. d는 뭐예요? 얘잖아. 보시다시피 r이 d보다 커야 돼요. 반지름이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위치관계가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라는 거죠. 맞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푼 게 두 번째 풀이입니다. 네.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이렇게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하나는 판별식을 사용하는 풀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원의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파악해서 그 대소를 파악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왜 나오는 거냐? 원이 상당히 특수한 도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풀이 방식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과서 왼쪽에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세 개밖에 없잖아요. R이 크거나 같거나 R이 작거나. 그래서 위치 관계가 정확하게 세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위에도 볼까요? 자, 얘도 어떻게 할 수 있어?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볼까요?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게요.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중심은 마이너스 2,0이고요. 반지름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얘랑 무엇이랑 비교하자? 이 원의 중심과 직선의 거리를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럼 바로 루트 2드. 대입해서 여기 절대값 씌워주면 되죠? 그럼 1 나오죠. 얘가 D예요. D가 무엇이냐?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반지름 얘잖아요. 반지름이 크겠네.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교점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다 똑같아요. 넘어가. 자, 한 바퀴 순회를 하고 적선의 방정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바퀴 순회를 하고. 잘하고 있나? 내신 이거 국어? 국어 점수 한번 보자고. 한번 보자고 한번. 아니 선생님들 괜찮으세요? 선생님들 자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자 기기지개 한번 펴시고. 여러분 음악 시간에 뭐 그런 거 하지 않나? 발성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 다음에. 아 너가 내는 소리구나. 교무실에 있는데 고양이 소리가 들려서. 어떤 새끼인가 했는데 너였구나. 교무실까지 아 들려요? 너였구나. 고양이 너무 커 고양이 소리가. 저 원래 신세아 소리인데 저거. 그렇군. 그래요? 저 응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만.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 저것도 마이크 펜스랑 비싸요. 네, 이거. 네. 얼마예요? 몰라요. 학교에 사주겠지 뭐. 아이고. 자, 중심이 원점이고 원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보자. 이거 결론 알아야 됩니다. 자, 가정이 뭐예요? 중심이 원점 0,0이어야 되고요.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접선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박스 내용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팅했어요. 무엇만 구하면 된다? n. y절편값만 구하면은 직선을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원이 있어요. 기울기 m 값이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직선을 그려서 어떻게 접하게 만들 수가 있죠. 물론 기울기 m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접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무엇을 추측할 수 있다? n 값이 y절편 값이 두 개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 라는 소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치 관계가 어떤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풀이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변수가 엄청 많죠. 문자가 엄청 많죠. x도 있고 y도 있고 r도 있고 mn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R 알고 있고요. 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M 기울기 값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건 N 값밖에 없어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N이 무엇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 R과 M을 조합해서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계산을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와서 자 무엇이 나온다? N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자 결론은 얘입니다. 자 원에 접하고 이 원은 상당히 특수한 원이죠. 원자치가 특수하다고 했었는데 이 원은 중심이 0,0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기울기 M 값이 정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근데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번 저 위에 문제를 푼 것처럼 접할 때를 생각해서 판별식을 생각해서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공식의 위대한 장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식을 봅시다. 무엇을 알면 돼요? 기울기랑 반지름을 알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식에 적용해보는 연습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문제 3번에 2번 보시죠. 3번에 2번. 자, 원 나와 있어요. 중심이 0,0이죠. 반지름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수직인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1인가?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빼기 3이네. 얘랑 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서 어떤?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자, 해볼까요? y는 기울기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그림을 봤지만 어떻게? 기울기 주어졌을 때 같은 접선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두 개 생길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y 절편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애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판별식으로 푼 풀이를 편의상 첫 번째 풀이라고 하죠. 두 번째 풀이는 뭐가 있을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경우에는 무엇이랑 무엇이랑 똑같으면 돼요. 점직선 사이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얘랑 뭐랑 똑같으면 돼요.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식을 바꿔봅시다. mx 빼기 y 더하기 n은 0이죠. 얘랑 무엇이랑? 원점이랑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위에 뭐가 와? 00 대입하고 절대값 n이 나오죠. n 절대값이 나오죠. 너가 r이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죠. 그래서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원이 상당히 특수한 도형이어서 이러한 풀이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도 나올 겁니다. 기하 과목을 배우면 나올 텐데 이 구조랑 똑같아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위의 점 여기서 이제 원 위의 점이죠. 세 번째 이도 저도 아닌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보여보죠. 자, 위의 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원이 하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0,0입니다. P점 하나 고정시키고요. 그러면 접선을 유일하게 하나 생각할 수가 있죠.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1번하고 x1, y1이 여기 아닐 때 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쟤를 받아들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빨간색 직선은 우리가 이미 지나는 점 P를 알고 있잖아요. 자,
x1과 y1이 문자로 쓰여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숫자. 그럼 우리가 무엇만 구하면 된다?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만. 그런데 여기서 원의 중심에 선을 그으면 이 각도가 수직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상당히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항상 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직각, 수직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해보죠. 자, 이 직선 있겠죠.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자, 원점을 지나고 P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x1 빼기 0 분의 y1 빼기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아니, 너랑 수직이잖아.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너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네. 곱하면 마이너스 되잖아.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 너가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둘 다 0이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구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공식에 적용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기울기 알았어요? x 빼기 x 지나가는 점, y 빼기 y 지나가는 점,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지운 식이 여기에 있죠. 자, 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x1, y1은 원 위의 점이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r제곱이 된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 결론을 외우기는 상당히 쉬워요. 자, x제곱을 어떻게 바꾼다? x1, x로 바꾼다. y제곱을 어떻게 바꾼다? y1, y로 바꾼다. 나머지는 그냥 써준다. 이게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최초에 주어졌던 원의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인데 얘를 x1, x로 바꾸면 x에 대한 1차식이 되고요. y는 y로 바꾸면 y에 대한 1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x와 y에 대한 1차식의 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가 직선,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내용이 쉽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 아니, 0이면 어떻게 해? 자, 결론은 무엇이다? 이 1번 동그라미 식에 이때를 대입해도 항상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에 매우 특수한 4개의 점이 있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 0짜리가 2개 나오고요. 편의상 기울기 무한대짜리가 2개가 나옵니다. 접선.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r, 0이잖아요. 이 식에서 대입해보죠. 자, x1이 r이고 y1이 제로인 상황이죠.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rx는 r제곱이 나와서 x가 r이 나오는 거죠. x가 r이니까 정확히 이 형태의 직선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접선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x1, y1이 0이던 0이 아니던 항상 1번 동그라미 식에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 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접선 4개 나와 있죠. 자,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2번 0,3을 대입해서 방정식이 성립하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방정식 어떻게 보죠? 자, 0 곱하기 3이죠? 0 곱하기 x죠? 더하기 3 곱하기 y는 9다. 엄청 쉽죠? 공식이 대입하니까 이게 접선이에요. 자, y는 무엇이 나온다? 3이 나오고 기울기 0짜리 접선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 접선의 방정식 2개를 배웠는데 2개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네. 자, 무엇이 주어져 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잖아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라는 말은 저 m 값이 실수값이라는 거고요. m이 플러스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셋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형태의 식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아까 봤던 우리가 이런 거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은 이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은 이 예시에서 봤듯이 어떠한 직선도 표현 가능하다? 기울기 무한대짜리 직선도 접선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 차이를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두 개 배웠죠.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이때도 한번 나왔었죠. 첫 번째 식은 무엇? 기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 무한대짜리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절대 표현할 수 없었고요. 아래식은 평행한 직선도 y축에 평행한 직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다.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풀고 시간이 어떻게 되지? 얘까지 합시다. 예. 아니 여기까지 하자. 예. 뭐 얘야. 그래서 좋아하면 돼. 뭐 얘가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식을 찾아보자. 예제 3번 3,0 원 나와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 질문. 자 원이 있죠. 원 그려. 평면 위에 원을 그리면 평면이 어떻게 나뉜다? 원의 바깥 부분, 원의 안쪽 부분 그리고 원의 둘레를 수학적 용어로 경계라고 합니다. 아무튼 평면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질문 3,0이라고 하는 점은 원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원 둘레 위에 있어요? 그게 있죠. 왜 바깥에 있어요? 그래야 접선에서. 그럼 맞는데 왜 바깥에 있어? 반지름보다 큰. 네, 그렇죠. 이러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쉬운 예시인데 이런 걸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3이잖아. 맞아요? 원의 중심은 0,0이고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3이죠. 3이 루트 3보다 크니까 이런데 무엇이 있다? 3,0이라는 점이 있다. 원 바깥쪽에 3,0이 있다. 이런 위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은 케이스죠. 이건 중학교 때 했었는데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몇 개 나온다? 하나, 두 개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접점과 원의 중심 연결, 접점과 원의 중심 연결.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죠.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무엇이었다? 합동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도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죠.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접점을 이거라 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기울기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울기 공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을 써보죠. 자, 반지름 얼마? 루트 3 기울기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어차피 바깥에서 접선을 그었으면 접선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울기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자,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3,0을 지난다고 하니까 3하고 0을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넘기면 빼기 3m은 루트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죠. 얘를 양변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9m제곱 3m제곱 플러스 3m. 맞나 이게? 3,0 같고. 네, 맞죠? 자, 6m제곱은 3, m제곱은 2분의 1. m이 무엇이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하면 정확히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오겠죠? 기울기가 플러스인 것, 마이너스인 것 하나씩. 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로 식을 똑같이
변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푼 방법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대입해서 먼저 풀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풀이가 접점을 가지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접선이 있으면 접점이 하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접점이 있다? 공식에 대입한다? 왜? 원점이 중심이 원이니까. 근데 얘가 3,0을 지난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x1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1이 이 말이 뭐예요? 접점의 x좌표가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점을 세팅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한다 라는 소리고, 그럼 y1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어떻게? 그 말이 뭐예요? 접점이 1 루트 2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두 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넘어가. 이 우기념 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래 문제 보면서 해보자. 이 아래에 있는 건데 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원이 있는데 이 접선은 매우 쉽죠. x축이니까. 자, 원 바깥에 있는 점 A에서 무엇을 생각한다? 원에 접하는 접선을 두 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기울기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니까 이 식으로 절대 이 기울기가 무한대인 직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2,3을 얘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m 값을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밖에 구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 공식 써서 접선이 하나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원 바깥에서 접선 그으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직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m 공식을 사용할 땐 기울기가 실수값인 것만 표현할 수 있고요. x1, x 이 형태의 방정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기울기가 무한대인 형태의 직선도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모넓히기 문제를 여러분들 이 활동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간을 한 3, 4분 정도 주고 풀고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빼나가서 부르고요. 그건 아니고, 자, 우리 또 깨워야겠죠? 교사의 업무, 학생 깨우기. 거의 뭐 부모 같은. 이거 일어났나? 많이 잤나? 너무 자. 아니 얘는 상태가 안 좋다 오늘? 얘 상태 안 좋니? 그래요? 지난 시간이 뭐였나? 체육이요? 체육이었다고? 많이 뛰어놀았구나.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거 다 풀어봤어요? 저거 풀어, 저거 풀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다 풀었나? 아니, 리더스? 리더 뭐하자? 리더스? 아니, 수학 시간에 다른 공부해서 성공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성공 케이스가 되면 되겠죠. 네. 항상 최초는 있어요, 항상. 네? 최초 있어, 최초. 네. 네, 돼야겠다. 풀어봤어요? 네. 답 뭐 나와? x-1,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사실 여기 답이 쓰여져 있죠? 있네?
2번 풀어봤어요? 네. 방정식 뭐 나와요? 저기요. 3x 마이너스 4y. 질문. 활동 2번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좀 설명해 볼 사람.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 기울기를 m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요. m 곱하기 2,3을 네. 항상 지나니까 네. m 곱하기 x-2 바로 받고 더하기 3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네. 다음에 저는 는 0꼴의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정리한 다음에 네. 저기 O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라는 네. 결론을 질문. 왜 그렇게 구했지? 네? 왜 그렇게 구했지? 점선 사이의 거리. 네? 아니 우리 지금 공식 배웠잖아. 네. 공식을 왜 적용을 안 해봤어요? 우리 지금 공식 2개 배웠잖아. 네. 접선 공식 2개, 기울기 공식 하나, 접점 공식 하나. 네. 근데 왜 걔 가지고 안 풀었어요? 왜냐하면은 2,3을 항상 지나니까 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죠. 그래요? 아, 그것도 좋은 설명입니다. 뭐냐면 이 지금 글을 읽어보면 얘 1이고 얘 1이죠.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1,1이잖아.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적용했던 공식은 뭐예요? 얘가 뭐여야 돼? 0,0할 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 문제가 여기 왜 나왔지? 왜 나왔을까? 그래서 아니 이게 아니 배운 걸 가지고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잖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평행이동 개념 생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원 자체의 중심을 원점으로 옮깁니다. 그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 2개를 구해요. 얘를 옮기면 얘도 옮겨지겠지. 그 상태에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얘를 여기로 옮깁니다. 이 점으로 옮겨.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도 둘 다 따라서 움직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방금 배웠던 공식 2개 있죠. 아무거나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의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공식을 사용하면 이 직선을 못 찾아낸다니까? 맞죠? 이 직선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평행이동 개념을 사용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얘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얘가 접선이 된다 라고 찾아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걸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 문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설정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얘 기울기 주어져 있죠. 얘 가지고 절대 얘를 표현하지 못하죠.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식 하나를 가지면 식 하나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m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뭐 아직 평행이동을 배우지 않아서 약간 그런 점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2개를 구했으면 활동 3번, 활동 4번은 그냥 알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넓이를 쉽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면 오늘 뭐 마무리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돼 이제? 복습해야죠, 복습. 나 혼자 우선 복습해볼게요. 자, 웃어? 잠깐만. 자, 무엇을 배웠다? 처음에 뭐가 안 돼? 원과 직선의 무엇? 위치 관계를 파악했는데 어떻게?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로 파악한다. 그런데 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특수한 도형이어서 어떤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어떻게 대소 비교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아니 2차식이잖아 1차식이잖아 2차식이죠. 연립을 해도 몇 차밖에 안 나와요. 2차밖에 안 나온다고. 매우 좋죠. 연립을 해봤자 2차식밖에 안 나온다. 얼마나 좋아. 나중에 여러분 뭐 고2, 고3 되면 뭐 나와? 연립했는데 3차, 4차씩 나와. 지수로고 나오고. 그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연립했을 때 2차식이 되니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지금 장점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장점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거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무엇?
자, 항상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된다. 중심이 0,0이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사용하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네. 이 식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기울기를 알고 싶어도 얘, 그리고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얘. 네. 이렇게 기울기가 포함됐을 때 사용할 만한 식은 얘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무한대, 기울기 무한대짜리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외우기 상당히 쉽죠. 네. 얘는 특징이 무엇이다? 기울기 무한대짜리 직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또는 접점을 구하고 싶을 때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당연한 소리지만 얘는 P는 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X선, Y선을 대입하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 마지막 케이스가 뭐죠? 이도 저도 아닌 케이스. 원 바깥에 한 점을 줘줬을 때. 항상 문제를 처음 풀 땐 두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세요. 기울기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접점을 세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두 개를 시도해보고 어떠한 유형의 문제에서 어떠한 풀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한 것 같고요. 촬영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게 팔이